네, 안녕하세요. 모토그래프 김상영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 오늘은 미국 향기가 물씬 풍기는 SUV 한 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차는 2019년형 링컨 MKC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링컨은 거대한 세단 혹은 쿠페 이런 걸 떠올릴 텐데, 이 MKC 같은 경우는 링컨이 최초로 만든 컴팩트 SUV입니다. 근데 링컨 MKC는 2014년에 이제 국내에 최초로 도입이 됐고요. 그때와 조금 다른 모델이에요.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소소하게 달라졌습니다. 사실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인상은 크게 바뀌었지만 진짜 조금 바뀌었거든요. 바뀐 부분은 헤드램프 그리고 그릴이 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링컨을 상징하는 디자인이 있었어요. 이제 스플릿 그릴이라고 해서 중세 시대에 투구를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게 이 엠블럼과 굉장히 잘 매칭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새롭게 디자인이 꾸며졌죠. 이 디자인은 이제 링컨 컨티넨탈 그리고 링컨 MKZ 이런 차들을 만들 때 디자인 언어가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릴이 원래는 이제 반으로 두 개가 이제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 하나로 이제 커다란 그릴이 적용이 돼 있고, 이 엠블럼 그리고 이 그릴 바도 엠블럼의 모양에 따라서 조금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그릴과 헤드램프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헤드램프와 그릴을 나눠 놓고 그릴을 앞쪽으로 좀 빼면서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을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을 겨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릴에서도 블링블링한 느낌, 이 밑에도 크롬, 이 밑에도 좀 밝은 소재를 넣어서 조금 더 반짝반짝거리고 부각되는 느낌을 좀 강조를 해놨고요. 이런 주간주행등이라든지 안개등 이런 부분도 전부 LED로 처리를 하면서 화려하고 그런 화사한 느낌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캐딜락과는 조금 달라요. 캐딜락 같은 경우는 선과 면 이런 것을 중시해서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고 있다면, 이 MKC 같은 경우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더 많이 부각시키기 위해서 선이나 면을 그렇게 크게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좀 둥글리고 부드럽게 그리고 우아하게 만드는 데 좀 초점을 둬서 옆면이라든지 윗면이라든지 어디서 봐서도 모난 부분이 없습니다. 굉장히 매끈하게 디자인이 잘 처리가 돼 있어요. 사실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옆모습 같은 경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뒷모습도 거의 마찬가지고요. 전륜구동 베이스이기 때문에 휠베이스가 조금 길고 트렁크 공간이나 이 실내 공간이 꽤 이점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폭스바겐 티구안과 거의 비슷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장이라든지 휠베이스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딱 그 정도의 컴팩트 SUV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휠은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게 너무 평범한 느낌도 조금 들어요. 화려함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라면 휠 디자인도 사실 요즘은 더 입체적이고 투톤이라든지 이런 걸 시도하는데, 굉장히 표준적인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 타이어는 지금 미쉐린의 레티튜드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뒷모습도 뭐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롬 장식이 조금 더해진 정도, 뭐 그 정도를 빼면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고요. 테일램프와 테일램프를 이어버리는 이런 디자인은 사실 링컨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예전에 MKX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판때기 하나가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램프와 램프를 잇는 디자인은 링컨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차가 다분히 미국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노란색 불이 들어오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방향지시등을 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거립니다. 근데 보통 붉은색으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면 눈에 안 띄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 이렇게 눈에 잘 안 띄는 부분이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방향지시등이 전멸하는 부분이 굉장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들어와도 눈에 상당히 잘 띄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좋잖아. 오, 역시 포드. 이런 식으로 키를 소지하고 있으면 발동작으로 열리는 기술들, 사실 포드가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링컨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인식률도 꽤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닫으면 또 잘 닫히고,
이게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링컨은 굉장히 인식을 잘하고, 이 차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이 게이트가 통으로 열립니다. 이 넣는 부분만 열리는 게 아니라 뒷면 전체가 열리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큰 짐을 조금 더 수월하게 넣을 수 있고요. 이 포지션 자체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 포지션이 상당히 낮습니다. 상당히 낮아서 무거운 짐을 넣고 뺄 때 굉장히 좀 이점이 있는 이런 실용적인 부분, 그리고 실용적인 SUV를 만드는 부분은 미국이 굉장히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시트는 6대4로 폴딩이 됩니다. 자, 레버는 이 시트 밑쪽에 있고요. 이렇게 좀 꼼꼼하게 이런 걸 해놨네. 지금 약간 경사는 있지만 어느 정도 평평한 공간이 나오고 있고요. 트렁크 부분과 시트 접히는 부분에 무언가 빠지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으로 스프링을 사용해서 덧댄 부분이 있네요. 사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물건이 많이 빠지지도 않고 청소하기도 훨씬 수월하고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있네요. 미국차답지 않은 그런 꼼꼼함이 조금 있습니다. 보닛도 굉장히 트렁크처럼 이제 한 면이 전체적으로 열리는 그런 구조고, 이 보닛의 크기에 비해서 엔진은 상당히 작습니다. 이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포드 링컨이 주력으로, 중형보다 조금 큰 SUV 이런 세단의 주력으로 쓰는 2.0L 엔진입니다. 다운사이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2.0L 터보 엔진이 245마력의 힘을 내고 있고요. 포드 같은 경우 다운사이징을 굉장히 잘하는 브랜드라서 1.0L 3기통 터보 엔진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걸로 준중형 차에도 넣기도 합니다. 이 엔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오랫동안 포드가 연구를 했었던 엔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구성이라든지 성능 이런 것들은 전 세계에서 이미 검증이 어느 정도 끝난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금 신경을 쓴 티가 많이 납니다. 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실내로 딱 대피했는데 실내 디자인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지금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모델과 크게 차별점은 없습니다.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디자인은 한국인 출신 강수영 디자이너라고 링컨의 인테리어를 책임지시는 여성 디자이너입니다. 이제 그분이 이 디자인을 만든 거예요. 링컨 MKC 뿐만 아니라 링컨의 실내 디자인은 꽤 독특합니다. 기어 노브가 없어요. 기어 노브가 없고 이런 식으로 버튼식으로 기어 노브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버튼이 손에서 굉장히 좀 가까운 곳에 있어서 그렇게 쓰기 불편한 정도는 아닌데 확실히 어색하긴 합니다. 주차를 한다든지 평행 주차에서 좁은 공간에 있다고 했을 때는 조금 낯설고 다른 버튼을 좀 누를 때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장단점이 좀 명확한 것 같고요. 이 센터 페시아 디자인 같은 경우는 링컨의 엠블럼, 그리고 이 키 모양 이런 것과 거의 동일하게 꾸며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구조라서 이 밑에 있는 버튼들도 쉽게 만질 수 있고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아쉬운 부분은 원래 기어 노브가 없게 되면 이 센터 콘솔 부분에 굉장히 넓은 공간이 생기고 수납 공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지금 수납 공간이 그렇게 탁월할 정도는 아니에요. 부족함은 없지만 분명히 이런 이점을 잘 살리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링컨의 특징 중 하나, 소재입니다. 일단 링컨은 굉장히 좋은 소재를 써요. 이거는 확실히 링컨이란 브랜드가 우리는 럭셔리 그리고 프리미엄이야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이런 가죽 소재는 진짜로 이 등급을 좀 넘어서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특히 이 시트 가죽, 이 시트 가죽 느낌은 진짜 좋습니다.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가죽을 잘 가공하고 만드는 회사, 이제 스코틀랜드에 있는 브릿지 오브 위어의 딥소프트 가죽을 사용하고 있고요. 브릿지 오브 위어 같은 경우는 에스턴 마틴, 맥라렌 이런 고급차의 가죽을 납품하고 있고, 링컨도 그 가죽을 쓰면서 굉장히 자랑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시트가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이 가죽 소재도 좋고 지금 쿠션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어울리지 않게 옆구리를 꽉 잡아주기도 해요.
그래서 저처럼 몸이 마른 사람도 굉장히 옆구리를 잘 잡아주는 그런 시트가 적용이 돼 있고, 여러 가지로 요추 조절도 있고 시트 조절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옆유리 같은 경우 이제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이 돼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강점이 있어요. 이런 원목 소재 같은 경우도 공을 많이 들여서 가공을 해서 이제 무늬를 좀 일정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소재들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그 소재를 잘 맞춰 놓지 못했다. 독일차, 일본차 같은 경우는 소재도 좋고 이런 꼼꼼한 마감도 상당히 훌륭한데, 이 차는 그런 마감 능력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 특히 플라스틱 같은 경우 질 좋은 가죽을 만지다가도 플라스틱을 만지게 되면 갑자기 뭔가 비교 체험 극과 극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차이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되게 허술하잖아요. 이런 부분의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진짜 허술하고, 도어 포켓 안쪽도 지금 마감이 없어요. 그냥 플라스틱이고, 확실히 아직은 그 미국 스타일 뭐 그런 약간의 허술함들이 좀 남아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대신 미국 차라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지금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 전동으로 움직이는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옵션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버튼들도 많고, 이 MKC가 할 수 있는 기능들, 뭐 안전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빼곡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는 이런 통풍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 통풍 시트도 오토로 해놓고 자동으로 온도가 낮아지면 스스로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잿더리도 있는데, 이 잿더리 수준은 뭐 거의 뭐 벤틀리 수준, 벤틀리보다 조금 못하는 수준. 벤틀리는 요 밑에까지 다 알루미늄인데 여기 밑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이 위에만 금속이고. 네, 뒷좌석 공간도 그 앞좌석에 있었던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들, 그런 것들이 은은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소재라든지 이런 앞부분, 이 시트 뒷부분의 마무리,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아요. 이 등받이 같은 경우도 사실 어느 정도 각도 조절이 가능해서 자세 자체는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링컨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넓은 루프, 파노라마 선루프가 진짜 넓고, 보통 그냥 넓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많이 열려요. 많이 열리기 때문에 훨씬 더 개방감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뒷좌석에는 사실 그렇게 특별한 옵션들은 없지만 이렇게 두 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이 마련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확실히 미국 차는 이 USB에 인색하진 않습니다. 앞좌석에도 USB가 2개가 있었고, 센터 콘솔에, 뒷좌석에도 이런 식으로 2개가 있고, 전원을 넣어줄 수 있는 이런 콘센트도 마련이 돼 있어요. 네, MKC는 링컨에서 가장 작은 SUV입니다. 사실 링컨이 예전만 해도 이렇게 작은 차를 만들지 않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SUV가 유행을 타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었던 2014년에 이제 처음 판매를 시작했던 모델이고, 저도 2014년에 이제 국내 출시가 되자마자 시승을 했었고, 5년 만에 이제 다시 MKC를 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핸들링이라든지 차체가 움직이는 느낌은 상당히 수준급입니다. 처음 만드는 것 치고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요. 근데 그건 당연하게 사실 이 차를 완벽하게 설계부터 다시 한 게 아니라, 이 차는 포드 이스케이프 그리고 포드 쿠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차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일단 완성도는 깔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국내에는 2.0L 터보 엔진만 들어옵니다. 가솔린이고요. 확실히 가솔린이다 보니까 이 정도 세그먼트 디젤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용하고, 이 엔진 자체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진에서 오는 소음이나 진동은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다만 이런 노면의 그런 진동들은 조금 느껴지는 편이지만, 운전자가 체감을 할 때는 사실 스티어링 휠이나 시트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크게 이제 진동을 느끼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동이 굉장히 잘 잡혀 있고,
소음 같은 경우도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이 돼 있고, 운전석 쪽 그리고 보조석 쪽 옆유리 같은 경우는 방음 코팅도 함께 돼 있습니다. 엔진 자체는 포드가 다운사이징 엔진을 많이 내놓으면서 뭐 상도 많이 받았고, 지금 이 링컨 MKC에 적용되어 있는 2.0L 가솔린 터보 엔진도 엔진 자체만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출력도 준수하고 최대 토크도 몸으로 쉽게 느껴질 정도로 힘이 좋아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일단 변속기 부분. 일단 요즘은 이제 다단화 변속기를 쓴다든지 뭐 듀얼 클러치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로 더 좋은 변속기가 되려고 연구를 하고 갈 길을 찾는데, 지금 이 링컨 MKC에 적용되어 있는 6단 변속기 같은 경우는 예전 6단 변속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반응이라든지 뭐 효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이점을 줄 수 없는 변속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패들 시프트가 적용이 돼 있지만 패들 시프트를 사용하는 맛이 정말 떨어지고요. 이 변속기는 아마도 오래전부터 포드와 뭐 볼보가 함께 쓰던 그 변속기가 이제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링컨이 새로운 프리미엄 브랜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런 파워트레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현대차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제네시스가 이제 8단 변속기를 쓰고 있지만 현대차와는 조금 차별화된 뭐 후륜구동 8단 변속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뭔가 차별성을 좀 많이 둬야 되는데, 사실 이 차는 그런 차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또 취약점이 4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출력이 조금 높은 가솔린 엔진이 있고 변속기도 그렇게 다단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비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국내 복합 연비도 그리 높은 편은 아니고요. 확실히 그 미국 감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약간 기름 먹는 하마까지는 아니지만 효율이 좋은 편은 아니고, 이 4륜구동 시스템도 사실은 굉장히 발전적인 시스템은 아닙니다. 지금 출발할 때 그리고 가속을 어느 정도 계속 이어갈 때만 이제 뒷바퀴에 힘을 전달하고요. 가속 페달 반응이라든지 엑셀 반응도 조금 굼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터보 렉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출력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만 뒷바퀴를 굴려줍니다. 이 핸들링이 괜찮다는 부분은 깜짝 놀라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SUV 지상고가 높다 뭐 이런 걸 감안하면, 여기가 그 유명한 그 코너인데 지금 뒷바퀴에 엄청난 토크를 갑자기 쫙 넣어주면서 균형을 잡아주기도 하고 이 좌우도 컨트롤을 해주기 때문에 고속으로 이런 코너를 들어가고 나올 때도 위화감이 크지 않습니다. 포드 이스케이프는 이 정도로 괜찮진 않았던 것 같은데 MKC는 꽤 훌륭하고요. 지금 고속으로 달리는 과정이 가솔린 엔진답게 상쾌하고 깔끔합니다. 지금 회전수가 올라가도 이렇게 불쾌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일단은 힘이 꽤 풍족한 편입니다. 245마력에 38kgm 꽤 준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전수를 그렇게 높게 쓰지 않아도 가속이 수월하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중 접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소음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밖에 오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날씨인데 바람 소리 같은 게 크게 들리지 않아요. 이 MKC 디자인 자체도 유선형으로 부드럽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거 봐요. 갈 때 흔들리는 거 봐. 밖에 바람이 엄청 센데 정숙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진짜 이거는 이 세그먼트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차의 장점 중에 하나는 옵션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 편의 장비나 안전 장비들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이 있고, 그걸 가장 잘하는 게 포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핸들 조향 같은 부분, 지금 차선을 카메라로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 계기판에 표시가 되고, 제가 손을 놨을 경우에도 차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있어서 속도를 설정해 놓고 앞좌의 간격을 스스로 조절해 주는 시스템이 있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여러 가지 안전 장비가 굉장히 기본적인 수준이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 같은 경우 특히 국산차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안전 장비가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링컨 이 MKC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초적인 기본적인 안전 장비입니다.
그래서 차선 이 유지 기능도 요즘은 양쪽 차선을 계산해서 차로 중앙으로 차가 가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차선만 넘지 않게끔 스티어링 휠을 살짝만 돌려줘요. 근데 이제 이 경쟁 모델들이 이제 상당히 쟁쟁해졌거든요. 일단 티구안도 풀체인지 돼서 나왔고, 이들보다는 조금 작지만 볼보 XC40도 있고, 그리고 뭐 조금 높게 보면 BMW X3도 있고, 그리고 캐딜락 XT5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경쟁 모델이 있고, 사실 MKC가 수준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니지만 그들의 수준도 링컨이 발전한 거 이상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행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탄탄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쟁 모델들도 다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좀 취향이 많이 작용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차는 독일차 같은 경우는 취향보다는 어떻게 보면 남의 시선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완성도를 볼 텐데, 이 링컨 MKC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뭐 브랜드 밸류라든지 그리고 디자인, 차의 성능 이런 것들이 뭔가 모두가 인정해서 차를 산다기보다는 개인의 취향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링컨 MKC를 시승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떻게 딱 정의 내리기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일단 좋은 부분, 의외였던 부분도 상당히 많았고, 아쉬운 부분, 부족했던 부분도 너무 많아서 이게 약간 극과 극이었던 그런 느낌이 드네요. 국내에는 단일 트림으로만 판매가 됩니다. 가격은 5,230만 원이고요.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디자인적인 특징, 그리고 취향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차라고 느껴졌습니다. 일단 링컨이 최초로 시도한 거지만 그렇게 어설프지 않다는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링컨처럼 과소평가를 받는다든지 조금 소외된 브랜드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다양한 모델로 어필을 하면 소비자들이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일단 취향은 굉장히 다양하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모토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